기억한다 할 때 잊지 못해요 정말.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가 부른다? 네가 술을 너무 많이 들여서 애기가 태변 먹어서 병원에 갔다고 뭔 뭐라고 소리야 해가지고. 이게. 와. 내가 바람낼까 봐요. 근데 왜 당신만 모르냐고. 나 그냥 보내줘. 그냥 이혼하게. 가사 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훈, 김하은 부부 나와서 착석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아유. 나 열심히 일했는데 동네미가 떨어졌어요. 아, 여기까지고 이제 정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어떻게 해서는 도망쳐요. 자, 두 분 결혼 몇 년 차시죠? 14년. 14년 차. 어느 쪽부터 발표를 해 주실 건가요? 저희부터 해요. 네, 네.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너무 그러는- 자신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함께 보시죠. 네. 여주. 여주, 좋죠, 여주. 저는 32살 여주 사는 김하은입니다. 저는 여주에 사는 43살 김병훈입니다. 가남면에서 가지를 재배하고 있고요. 농부예요. 청년동. 네, 청년부. 멋있어요. 하우스 시설 2,000평, 부지도 6,000평 정도가 되는데 가지만 전념해서 14년에서 15년 농사를 졌던 거죠. 14살, 둘째는 13살, 5살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잠깐만. 32밖에 안 되는데 결혼 14년 차. 중1 아들. 32에 14년 차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에 임신해서 19에. 2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혹시 저와 인연이 깊은 고딩 엄빠? 네네. 하여튼 고등학교 때 아이를. 그러면은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부모관님이었어요. 제가 농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겨울에 아르바이트 삼아 일을 해보자. 고등학교 마필 관리사로 이제 기간제 계약을 쓰고 들어가게 됐던 거죠, 학교에. 아, 어머 너무 어렵다. 2학년, 3학년 때 과목이 애완동물 실습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계속 마주쳐요.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 쟤는 삽질부터 좀 남다르네. 우리 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잡는 폼부터 잡는 간격이라든가 좀 남달랐어요. 아내분을 여자로 좀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잠깐만.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게 어찌됐든 고등학교 직원이 말 관리하라고 갔는데 왜 말은 관리 안 하고 사람을 그것도 고등학생이고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아우 귀여워. 뭔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 다른 나쁜 마음 품고 뭐 그렇게 대시를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챙겨주다 보니 서로 간에 그 정이 싹 트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30대 아이씨가 고등학생 꼬신 거 아니야 결론은. 근데 저도 잘못이 있는 거죠. 네. 무슨 잘못했어요? 제가 선택을 했어.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좀 미쳤다. 학생하고 교직. 저는 딸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딸이 있다면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제 딸이었으면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법에 안 걸리면 네. 말 관리하라니까 왜 고등학생을 어? 2학년 때는 정말 진짜 그냥 주무관님. 그리고 지내다가 애기 아빠가 먼저 영화 보자. 남편분이 영화 먼저 보자고 꼬신 거네요. 그죠?
해도 되나 싶긴 했는데 일단 보러 갔죠. 그러면 그때 남편분은 어떤 생각으로 약간 학생이 잘못된 생각이죠, 아주. 제가 생각해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제 딸이었으면 진짜 머리를 써버렸을 거예요. 와이프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친한 오빠로서 와이프를 좀 잘 챙겨주라. 아, 우리는 사귀고는 있었는데 부모님이 사귀지는 말고 잘 챙겨주라 이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취업계 쓰고 나가면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첫째가 생긴 거죠. 올해 가을 첫 애기가 어떡하지? 난 지금 아빠한테 죽을 것 같아. 학교에서 막 엄청 큰 이슈였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한 두어 달만 좀 더 기다리고 맞습니다. 졸업하면 맞습니다. 그럼 되는데 좀 기다리지 왜 못 기다려? 그때 아니 별 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왜 임신을 하냐고. 학교에서 잘렸어요? 어차피 기간제라 1년만 딱 한 아주 기간제라. 다 머릿속에 계산을 했었네. 어차피 계획적이네. 더 이상 안 다닐 건데 뭐 그냥 맞아요. 뭐. 그건 아니고요. 타이밍 기가 막히네 아주. 남자도 원래 저래? 글쎄. 그렇지. 저 진짜 많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잘 키워서 떳떳하게 살아라. 엄마가 좋으시네. 그냥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애기야. 아이고. 애기가 이렇게 애기가 애기를 그냥. 고생했겠네. 아이고. 그런데. 오빠, 애들이 이거 보고 제일 걱정하는 게 엄마가 떠나갈 거야.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 내가 바람낼까 봐. 근데 왜 당신만 모르냐고. 나 그냥 보내줘. 그냥 이혼하게. 그럼 이제 지금은 복수하는 거야? 중력을 한 번에 털어먹었잖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뭐 하는데? 술집? 밥집? 형님 오셨어요. 형님 큰형님 제일 큰형님 오셨네. 잘하시네 밖에서 이 인상도 좋으시고 하니까. 네 형님 앉으세요. 저는 저 회장 김병훈입니다. 회장님이시네요, 또 회장님. 회장님이셔. 청년 농업인 모임?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지역 사회활동 모임. 농업 관련된, 가지 관련된 여수대에서 들 수 있는 건 다 늘었어요. 직함이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쭉 얘기해주세요. 여주가지 연구회 총무, 여주 공선회 총무, 가남농협 청년조합원회 회장, 여주시 청년미래농업연구회 부회장. 작년에 감투 쓴 게 여주시. 근데 너무 감투 쓰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를 좀 더 명칭을 못 외우셨어요? 감투는 쓰셨는데? 여주시 10기 생활 공간 정책 참여단인데 이야, 이러면 시간이 없지. 여주에 가지 농사를 짓는 곳이 맞나요? 237농가가 있고요. 가락시장 점유율이 60%예요. 60%예요. 여주가지가. 애 목욕탕도 안 될 거 가면서 뭐 남의 집 237 가구가 가지 농사 짓는 건 다 하네. 그러니까요. 셋째가 그때 감투 쓰지 말라고 했는데 yap자마자 또 감투 2개 놔뒀어가지고 와. 서운하지. 그 와중에도 애기 아빠는 정말 모임을 진짜 매일이다시피 계속 술 마셨어요. 그때 막달 그 모임에 가서 애기 아빠 픽업하다가 그 우리 중에 이제 코로나 이으셨던 분이 계셨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제 전화 이런, 걸렸더라고요. 이런. 나는 막달에 이제 아, 와. 그랬구나. 가지 소중했어. 불쌍해 와이프. 생일날도 애들
아들 생일날에도 제 시간 다한 번도 없어요. 생일을. 엄청 바쁜데 감투를 또 하니까 그 안에 우리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농장 일에 대한 일도 좀 이렇게 비워놓거든요. 근데 그것도 비워놓고 가족도 이렇게 비워놓고 시간을 빼면 농장이 좀 많이 안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대변이에요. 모임 때문에 시간이 뺏긴 만큼 농장에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집에 왔을 때 좀 약속 시간이 늦더라고요. 미치겠네 진짜.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하시는구나. 편을 못 들어주겠다 오늘은. 어? 또 참석해줘서 고맙고 참석해줘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 다르다. 와이프도 아내도 저런 거 해보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짜. 야. 아, 킹 받네. 좋다. 어촌 마을 거기에 서서 마을의 아유. 평안함을 기원하는 신속백기. 근데 뭐 하는 거야 진짜. 진짜. 달려와 내 가슴에 안겨줄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로. 어이, 여기서 집 좀 치워야겠다. 여긴 뭐야? 느낌 싸하네 또. 여기부터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밥 먹었어, 엄마? 밥 먹었어, 엄마? 여기는 이제 엄마 집의 방이야? 네. 부모님 댁에는 갈 수 있죠. 근데 그쵸. 문제는요. 뭐가 있나요? 불안한데요. 출퇴근을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 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급한 거 없으면 먼저 출근을 해서 옷이라든가 장화로 싹 갈아 신고 다시 농장을 출근해서 일을 보고요. 이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아빠 집, 여기는 엄마 집. 아유. 네.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맛있네. 두 집 살림이다. 두 집 살림. 시댁으로 그냥 가서 좀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가서 자고 이러니까 와 이것도 문제가 크다. 설마 설마. 아내가 해주는 음식보다 어머니 밥이 더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밥을 먹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건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큰 이유가 있죠. 아 봅시다. 아 야. 부모님 집에서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컴퓨터 작업 겸사겸사 하고 퇴근을 하죠. 네, 반장님. 아 일하는 거야? 저기 근데 제가 일하는 거 문자로 치고 너무 하나 화면이 보내드린 게 크죠. 있거든요. 네. 아, 방금 보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야 난리 났다. 손놀림 봐, 손놀림. 이유가 있네. 이 사람이 시간이 없는 이유가. 가지 농사를 크게 짓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거기 시간이 드는 거는 인정. 모임? 고인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 만난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인정. 이건 뭐냐고. 어? 이러니 시간이 없지. 애랑 목욕탕은 못 가주면서 할 시간이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시간은 어떻게 내요? 남는 시간 저거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한번 뻔해. 내일 저희 가서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저희 가서 잔다 그러고 안 자고 게임하지. 밤새 저거 하고 새벽에 몇 시간 계속 자다가 그러고 나갈 거예요. 더 힘들면은 자기가 안 나가고 그 직원한테 전화해. 야, 네가 뭐 이따가 물 좀 주고 저거 해라. 뻔하지. 몇 장을 갖고 가야 되냐?
10개. 때문에 정말 저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17년, 18년 결혼하고 나서 이혼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중독이야, 중독. 집으로 갈 거라면. 저 작업 컴퓨터 작업 좀 하다가 뭘 자꾸 작업이라고 그래 아버지한테. 뻥치고 있어. 작업? 작업이지. 저 아이템 작업하는 거지.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컴퓨터는 놓을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돌려놓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화내네. 쌓인 게 많으니까. 늦었어. 한 거기다가 쓰는 돈이 몇천 차는 데 값은 됐거든. 현질도 하십니다. 사실상 제가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보면은 뭘 투자를 했다? 게임에 투자를 한 거야? 이 게임 내에서 5천만 원은 끼지도 못하거든요. 뭐 100억대가 넘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둘째 때 누워서 게임 진통하는데요? 네, 진통하는데 없고 게임하는데 제가 이제 오빠 이러면 옆에서 하늘에 별이 보여야 애기 낳는 시기라 오빠 조금 더 쉽게 이러니까 저는 이제 화가 계속 꾸준히 나는 거 상태고 왜 도대체 할 때 게임을 왜 쳐다보냐고. 어? 나는 그거를 지금도 진짜 노이로제가 걸려서 듣기만 해도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관가할 때 잊지 못해요 정말. 하다가 이제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잡아서 그리고 관계를 하면서 그 게임을 보신 거예요? 소리 나니까 보더라고.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공격받고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와, 공격받고 어떡해. 중독이시다. 누가 내 캐릭을 때려서 죽이면 경험치를 많이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복구할 때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핸드폰을 좀 많이 켜두었죠. 가지가지하네 정말. 아 그 긴박한 순간에도 게임을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어? 좋아해줘, 나 사랑해줘. 맨날 우리 같이 둘이 있으면 나도 사랑을 받고 싶어. 당신은 이런 부분도 좀 이해는 못해. 그냥 남자 남편 쪽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는 생각 진짜.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저렇게 그래. 얘기한다고? 그냥 비유 삼아 얘기를 했던 거지만 딱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형은 제일 저는 마음을 진짜 담아두고 있는 첫째 때 애기 낳았을 때 제가 소리를 좀 많이 지르긴 했는데 난산이라 네가라고 했나? 네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고 제 애기가 태변 먹어서 병원에 갔다고 뭔 뭐라고 소리야, 해가지고 이게. 와. 첫 마디 정말 첫 마디였어. 고생했어 말해. 나 그날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 와, 진짜 대박이네. 근데 나 어떻게? 그러니까 어떡해. 야, 얘 평생 가는데. 우리 12시간 진통 끝에 났자. 14시간. 14시간인가. 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했지. 그냥 나는 그거를 그럼 사귄 지 얼마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200일 200일 정도 만에? 애기 아빠는 첫 두 주를 보자마자 됐다. 뭔 소리야. 어떡하지? 난 지금 아빠한테 좀 혼날 것 같아. 아빠도 임신했어요. 됐다. 이 말을. 아, 말도 안 돼. 나 진짜 병훈 씨 어떡할 거야. 와.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와이프에 대한 걱정을 너무 앞서가지고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와이프한테. 나 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많아. 왜 눈물 나요? 아이 서럽잖아요. 진짜 미안한데 정말 X된 거는 아내라고. 본인이 아니라. 그죠? 네. 본인 그때 임신했을 때 몇 살이에요? 31. 예를 들어 남편 입장에서는 30에 아이가 생겼어.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30에 아빠가 될 수 있잖아. 고3 김하은 학생이 된 거지. 왜 30살 아저씨가 돼? 아 근데 잘 살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나이 때 뭘 알아요 우리. 맞아. 대학교 초년생 때뭐 복학생 오빠들이 와서 막 이렇게 잘해주면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알아.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가는 건데 이거를 시행착오를 겪을 새도 없이 그냥 임신을 해버리니까 그냥 못 겪고 그냥 여기 눌러 앉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은 물고기 밥 안 주지 이게 할 말이냐고요. 농담으로 한 거죠? 네. 농담도 재미도 더럽게 없고. 맞아. 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둘 다 똑같아. 이게 무조건 남편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오랜만에 합니다. 네. 지팔자를 뭐 누가 꼽니까? 자기가 꽂아. 그죠? 누가 도대체 고3 김하은 학생한테 누가 말 관리하는 아이씨랑 연애하라고 그랬냐고. 그죠? 아이를 셋씩이나 낳고 지금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진짜 이분 편 들어두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요? 뭐 이유는 다 있어요. 네. 당신 좀 안 좋은 생각 갖고 우울증 약을 한 번에 털어먹었잖아. 이게 거기서도 오빠 좀 충격을 먹었지. 아이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많이 웃어요. 항상 오면서 엑스 30일치를 먹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처방을 네네 받은 한꺼번에?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물론 저런 시도를 하면 안 되지만. 좀 약도 세게 받았을 때요. 했는데 눈 떠보니까 4일이 지났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그때 주말이었고 시골집에 오기로 했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보다 그냥 뭐 이렇게 하다 애기들이랑 잤어. 근데 한 6시, 새벽 6시에 눈이 떠지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안 왔어. 그냥 오빠 부랴부랴 또 아파트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느낌이 쎄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 식탁을 보니까 약봉지가 이만큼 까져 있는 거예요. 다행히 깨어는 났는데 눈이 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 가서 조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볼 때는 아마 본인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랑 또 차이가 있고. 그게죠. 오빠는 내가 알던 그 아저씨가 아니고 어디 다른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어린 마음에 아마 그런 진짜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을 텐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혼을 해요. 각자 떨어져서 살면 되거든. 자꾸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건 저는 진짜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와 대박. 게임도 막상 카드 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쭉쭉 나가더라고요. 불나는 바람에 와 거기서 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몇 시야? 1시. 먹어. 나 오빠 기다렸어. 아 그래? 좋아? 쉬니까? 쉬니까 좋은데 걱정돼 너무. 응? 네 전화했어. 상품 돌는데 스위치를 몰라가지고. 영상 통화 해볼까? 내가 여기서 몇 %대 수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고마워. 어이. 어제 어머니 병원 시검사 결과 못 들었나 봐. 들었어 오빠? 물어봤어? 응, 백림한테는 들었는데. 뭐래? 네, 사무장님 전화하셨어요? 응, 왜 전화했어? 내가 원격으로 하긴 했는데 한 번만 봐줘봐, 알았지?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함께 상담할 이우선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집은 뭐가 어려운 걸까요?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1순위는 가족을 생각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 농장일, 그다음 두 번째가 단체 모임, 세 번째가 가족 순이었거든요. 아, 순서가. 네, 그런 거 보면서 좀 내가 잘못했구나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데요? 우선 순위는 가족의 영순위가 되겠죠.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집에 들어와야 놀죠. 네. 집에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오세요? 집엔 꼬박꼬박 들어가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11시에서 12시 사이 귀가 시간이. 아, 귀가 시간이? 네. 다만 늦을 뿐이지 난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다. 네. 아, 그래요? 네. 병훈 씨를 믿을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 있어요. 네. 내 핵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내 원가족 집에서 살아가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네. 원가족 집에서 살아가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네. 그 집에서 사니까 뭘 하냐면 아들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 집에서 아들로서도 농사 지었고 그 집에 있을 때 게임도 했고 그래서 내가 내 본가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여기서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병훈 씨를 농사를 생각한다면 훌륭한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머리가 거기에 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일에 집중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또 해요. 분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농사는 잘 모르는데 가족 농사는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완벽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내가 좀 아프죠.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정신적인 부분. 이제 우울증약을 먹는데 네. 이제 그런 정신질환 같은 정신공황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네요. 그 제 명칭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짝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내의 우울증이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네. 약간 뭐랄까 꾀병, 없지 않아. 엄살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 그렇진 않아요. 가지가 몇 가지 병이 있는데 네. 무르는 병이 되게 심각하다더라고요. 네. 무르는 병. 네. 제가 보니까 아내가 가지 중에서는 중증으로 무른 가지입니다. 병훈 씨 아내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느 집에서 자살 시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살 시도에는 본인이 한몫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아파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아내에게 약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네. 그렇죠? 본인이 의사는 아니죠. 닥터가 예. 아니죠. 네, 그죠? 약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건 남편이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집은 말이에요. 아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는 집이에요. 어떤 병인 줄 아세요? 상실의 병에 걸려 있어요. 뭘 잃었을까요, 아내는? 그 인생의 동반자를 잃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네. 10년을 잃어버렸어요. 20대. 내 친구들과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때로는 현란한 밤낮을 지내야 됐던 그 시간을 완벽하게 잃었는데 중요한 건 그 사이 우린 아이도 생겼잖아요. 어떤 게 가장 부러우셨어요? 전부 다요. 일하면서 뭐 상사랑 뭐 있던 일이나 학교 생활 MT 이런 거 뭐 꿈도 못 꾸고 그냥 모든 게 다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뭐 연애 얘기도 마찬가지고. 18, 19살짜리가 뭘 알아서 임신을 했겠어요. 이 남자가 나라는 농사를 그냥 방치해버려요. 기대를 하고 들어갔고
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이 상실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병은 사실 남편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제과 제빵 일 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또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아내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제과제빵 일을 하면 괜찮으실까요? 괜찮다기보다는 나아지지 나아질 않을까 것 생각. 같다. 전 안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셋에 대한 건사 네. 이거 다 하면서 이 일까지 하면 아내는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집에 들어와야 돼요. 네. 집에. 저녁을 집에 가서 먹으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저녁을. 네. 근데 저녁을 집에 가서 먹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게임을 못 해. 어떡하죠? 정리는 할 겁니다. 언제요? 당장 안 해야죠. 당장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마음 먹고 해야죠. 어려울 것 같은데. 해야죠. 제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선생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이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게임을 끊는 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끊는 거예요. 네. 그러면 휴대폰으로 있는 그 어플도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언제요? 지금 할까요? 오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언제든지 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보면 저는 잘 믿는 편이거든요. 왜 이상하게 잘 안 믿겨지죠? 참 이상하죠? 왜 안 믿겨질까 잘?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셨죠? 본가에서는 거의 자지 않는다. 늦게 집에 들어온다. 제가 처음에 우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게임을 너무 쉽게 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민이 될 만한 주제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병원 씨가 했던 검사를 좀 보면 자극 추구 점수가 96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병훈 씨가 과연 이 지표를 가지고 게임을 끊을 수 있을까? 좀 살짝 고민이 돼요.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좀 솔직해져야 돼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왜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첫 번째 거짓말이, 두 번째 빠른 결정이. 저한테는 연속성을 가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마 초기에 결혼할 때는 임신도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 욕을 했어요? 다만 와이프가 걱정이 돼서요. 그럼 사귄 지 얼마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200일. 200일 정도 만에? 벌써 임신했어요. 됐다. 이 말을 아내분이 그거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막연하게 와이프 입장에 큰일 났다라는 걸 됐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들릴까요? 그 여인에게? 그때 당시엔 그렇게 안 들었죠. 전 지금도 그렇게 안 들려요. 예. 그죠? 네.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저 처음 만났잖아요. 저는 병훈 씨가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알고 살았다? 그럼 이건 바꾸면 돼요. 내가 아닌 척하고 있다? 그럼 이건 바꾸기 어려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여기 왔으면 뭔가 좋아져서 그야말로 수확을 해서 가야죠. 열매를 얻어서 가야죠. 그래서 한 달에 그 외부로 나가는 지출 비용을 좀 정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면 될까요? 50만 원 이하.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최소 한 달에 정말 많이 나갈 때는 200만 원이 넘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걸 아내가 몰랐을 뿐이지. 좀 솔직해지죠. 겨울만 되면 없다고 당신이 해버리잖아. 그 이제 여름에 저는 이제 비추고 해놨으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상금 없습니다.
비상금은 없고요. 통장에 돈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쓰는 겁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러면 회식비는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내잖아요. 회식비 같은 경우는 그 회비에서 충당하고요. 5만 원에서요? 10만 원에서요? 예, 회원이 많다 보니 예를 들어 2차 간다 그러면 내가 쏠게 가자 뭐 이렇게 된다든가 보통 먹으면 20에서 30 사이예요. 겨울철에 내 새끼들이 셋이나 있는데 또 생활비를 주지 않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수익이 한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이 5천은 아내가 관리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데 여쭤볼게요. 아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는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아내는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정확. 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큰아이하고 제일 친한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제가 다른 그런 질문 드릴게요. 둘째 아이하고 마지막으로 놀러 갔던 데는 어디예요? 막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은 뭐예요? 그건 바뀌었는데 모릅니다. 그죠? 아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첫째 아이 가장 친한 친구 이름. 둘째랑 마지막으로 놀러 간 곳. 카페. 저희는 카페 자주 가요. 막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 어린이집. 여주에 가지 농사를 짓는 곳이 맞나요? 237농가가 있고요. 가락시장 점유율이 60%예요. 여주가지가. 농사 공부 좋거든요. 가족 공부는 왜 안 하세요? 많이 찔렸죠. 가족을 농사랑 이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이 와 닿았어요. 내가 가족 농사를 정말 못 졌구나. 네. 어떤 게 우리 집의 제일 큰 문제일까요? 저요. 아닌가? 아니요. 말씀하세요. 어떤 면이요? 자주 안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제가 약을 먹는 걸 아이들이 일단 알고 있으니까 약을 먹기 시작한 게 한 23, 4살이니까 사실 근데 극단적인 선택은 어렸을 때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리 치료를 갔었어요. 네. 언제쯤이요? 중학교 때. 네, 그림 치료 이런 거 치료하고 근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가 3개예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2개, 그다음 고등학교가 하나. 전학을. 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되게 조금 어울리는 것도 잘 못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쌓이면서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이제 와서 그래서 운동도 매일 나가고 무기력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빠가 제 그거를 확 무너뜨리는 시기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혼자 정하고 애기 아빠가 싼 똥을 제가 계속 치워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이 아내가 싫다는데 싫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시부모님 시댁살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야만 한다. 남편이? 네. 제사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발악을 하면서 왜 못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신부를 데려다가. 이 남자는 왜 그랬을까요? 지만 알아요. 모르겠어요. 나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사실. 사위랑 장모랑 자주 만나요? 아니요. 자주 안 만나요. 1년에 한 번 만나요? 저는 문제가 많아요. 시간 약속을 안 지켜요. 그것조차도. 만나자 하면 남편이 안 나와요? 늦게 와요. 아니면 늦게 와요? 먼저 가셔요. 저만 보고. 항상. 어머니께서? 네. 사위가 늦으니까? 네. 저한테도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신경을 쓰겠어요. 안 써요. 본인의 집에 들어와서 제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내야 되고 네. 며느리로서 이거저거 다 해야 되는데 장인 장모는 전혀 안 챙기네요. 네. 근데 한 번 챙길 때 제대로 챙기긴 해요. 그러니까 뭐 했는데? 이사를 도와주거나. 이사를 네. 평생에 네. 몇 번 할까 말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족으로 산다는 건 일상을 챙기는 거예요. 이 남자가 농부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족이라는 또 아빠라는 역할, 남편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하은 씨가 무너져 가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본인은 본인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남편은 알까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약을 줄여봐. 네, 계속. 절대 줄이면 안 돼요. 네. 근데 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건 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요? 저희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저희도 이제 이혼 가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같이 있는 시간이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바빴어요. 집에 안 계실 정도로. 그래서 저랑 언니랑 둘이서 생활을 해야 됐고 둘만 있었던 그때의 그 외로움 때문에 나는 우울감을 느꼈고 그 우울감이 결혼하면서 내 인생에 식구들이 늘어난 거잖아요. 남편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그런데도 외로워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네. 제가 짧은 시간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나는 내 부모에게 유기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 또 하나 나는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고 그렇게 남편이 생기고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나는 다시 유기가 됐어요. 네. 이게 기숙학교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역시도 원해서 간 게 아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성장 과정에 내 부모가 나와 내 언니를 따로 섬처럼 남겨놓고 그리고 나는 언니랑 다시 떨어져서 또 한 번의 유기가 있었던 거예요. 원치 않게 두 번의 가장 필요하다 생각했던 그 부모의 자리 그 시간에 나는 버려진 듯한 느낌을 두 번이나 이제 당한 거예요. 지금도 버려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아내를 이렇게 외롭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지금 가족이 여기에 온 건 하은 씨가 가지고 있는 우울 때문이 아니에요. 이 남자의 문제점도 꽤 있어요. 그러니 우리 집의 어려움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말것. 그래도 참 다행인 건 그 순간에 엄마 아버지 없었지만 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참 다행인 게 또 부모들이 돌아가시지도 않아서 다행히 경제적 지원도 돼 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야. 내가 아이가 1, 2, 3, 3명이나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찾기도 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다. 그래도 아이고 다행이다. 요 시점이 있다는 거. 그래야 안 죽어요. 그래야 안 죽어요. 그래야. 잃은 걸 찾지 말아요. 얻을 걸 손가락으로 꼽아야지. 이 집에 이 남자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구조를 짜는 요청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얼마 버는지 알아요? 모르죠. 남편이 왜 돈을 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거의 진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쓰거든요. 공동생활로 함께 알아야 될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혼자 쓰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얼마가 나가는지 그래서 이 남자는 바깥에 나가 얼마 쓰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공동총장 만드는 방법 알아요? 앱 각각 깔아놓고 언제 얼마가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저축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좀 적게 들어오는 날은 이때 좀 쓰고 이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나가서 쓰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전혀 모르죠. 정해놓으셔야 돼요. 농사라는 것도 규모가 있는데 왜 가정 살림이 규모가 없겠어요? 요거를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제일 필요했던 부분. 그리고 이 남자 게임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 남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를 소식을 계속 받을게요. 네. 제가 남편에게 아내의 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아내의 검사 결과인데요. 이게 다 뭐냐면 아프단 소리예요. 올라간 이 모든 선은 다 뭐냐면 아프단 소리예요. 나 아파. 나 지금 많이 아파. 내가 이렇게 아파.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내는 보니까 남편이 이제는 뭘 해도 잘 듣지 않아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고기는 성대가 없어도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계속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분이 너무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위험회피, 불안에 관련된 건데 아내는 몇 점이죠? 100이요. 100. 네. 남편은 3점이죠. 네. 남편은 겁이 없어요. 그냥 돌진이에요. 아내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불안이에요. 이 아내는 뭐가 불안한 줄 아세요? 첫째, 죽을까 봐 불안해요. 죽을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두 번째, 버려질까 봐. 왜 이렇게 엄살이야? 너만 불안해? 그리고 애들 있고 다 뭐 굶기를 해? 엄살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 함부로 끊으면 큰일 나요. 섬처럼 살았던 여자고요. 마치 남편 없는 여자처럼 버려진 여자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불안해요. 그리고 위험해요. 이렇게 그냥 두면 여자 정말 죽어요. 서로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내 아이들이 엄마를 살려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여자의 청춘을 좀 갚아줘야 되겠어요. 내 아내를 유기했던 그 값을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약간 가부장처럼 야 남자는 바깥 일, 너 여자는 안쪽 일. 그래서 나는 이 돈 벌고 당신 안에서 애 키우는 거 아니겠어? 매번 도와주다 보면 고마움을 모른다. 남자가 사회활동 하면서 당신 쌍팔년도 사람들이야. 쌍팔년도 사람. 보면은 근데 이미 이 구도는 깨져 있어요. 이미. 왜냐면 남편은 가장이면 가부장이면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집 밖에 있잖아요.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지 돌보고 있고요. 동네 형들 돌보고 있잖아요. 그 형들은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은 가족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잖아요. 맨날 나가 있고 아버지 없는 애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아이들은 한부모 가족입니다. 그죠? 이 아내가 저는 좀 안쓰럽습니다. 이 여자의 20대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이를 딱 낳자마자 이 남자는 내 옆에 없었어요. 시가에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게임을 해. 10대도 아닌데 나보다 띠동갑인 남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는 병훈 씨가 정말 가부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와 내 아이들을 돌보는 그 가부장.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빈자리는 아빠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년을 넘어선 그리고 혼자 남겨졌던 이 빈자리도 아빠의 책임이 커요. 결혼기념일은 언제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봄일까요? 양력인가? 11월 13일. 19. 19. 아내는 생일이 며칠이에요? 알아요. 10월 15일. 잘 챙겨요? 잘은 못 챙겨요. 혹시 아내가 여럿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제가 볼 땐 아내가 여럿이에요. 가지가 아내고요. 동네 형들은 자식이고요. 내 아내의 생일도 잘 챙기지 않고 아이들의 생일도 제가 볼 땐 잘 안 챙기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 결혼기념일도 몰라?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밭에 오면 가지랑 대화해요. 내가 뭐가 필요하니, 뭘 좋아하니 막 이런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챙겨줘야겠구나. 더 챙겨줘야겠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상담 마치면 날짜부터 적어놓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 연락처는 있어요? 네. 다행이에요. 혹시 연락처 바뀐 거 아세요? 바뀌진 않아. 그냥 해본 얘기예요. 많이 놀라셨죠? 멋진 농부 이전에 멋진 가장 되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멋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반성 많이 하고. 네. 자, 심리생리 검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확도가 무려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속마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먼저 김병훈, 김하은 부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 김병훈 씨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세요. 당신은 가족과 가지 농장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가족을 고를 것입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아내랑 누나 아니면 뭐 아내랑 시댁 식구 뭐 이런 질문은 해본 적이 있어도 가족이랑 가지를 고르라는 질문은 저희가 처음이에요. 뭐가 우선일 것 같아요, 본인이 보셨을 때는? 가지. 가지가. 그럼 진짜 인간도 아니죠. 가지. 아내냐 가지냐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애들까지 낀 거예요, 지금. 애들 4명 대 가지 농장. 가지 고르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자, 결과는 거짓입니다. 설마 가지가 나오겠냐 했는데 하나가 됐네. 진짜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농장일에 신경을 많이 핑계대지 말고 쓰고는 있는데요. 그냥 네. 핑계대지. 사람 아니네요, 제가. 아 진짜 웃겨. 약간 흔들렸죠? 사람 아닌가 봐요, 저. 사람 아닌가 봐요. 아, 농장이 너무 걱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진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여주세요. 당신은 평생 부부관계 못하기 대 평생 개인 못하기 중 골라야 한다면 평생 부부관계 못하기를 고를 것입니까? 아니요. 질문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가지를 선택하는 사람이라서 보통은 이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혼숙녀 캠프에서 그동안 많이 봤는데 사이 엄청 안 좋고 막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도 그 와중에 관계는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기본적인 본능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고 해서 게임이냐 부부관계냐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거짓으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거짓으로 나오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뭘 것 같아요? 이것도 거짓일 것 같아. 이거는 거짓일 것 같아. 거짓. 저는 진실일 것 같습니다. 진실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아니. 네? 설마. 설마. 네. 그죠? 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게임을 좋아해도 결과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 진짜.
야, 근데 진짜 속된 말로 남자라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거짓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뭐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게임이 그만큼 부분을 차지하나. 진짜. 야, 근데 진짜 가지랑 게임을 선택했네 이 사람이. 제 마음이 참. 지금 질문이 평생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한 캐릭터를 이제 8년 동안 키워오면서 뭐 나름 아닌 애정을 갖고 또 키웠어요. 그 애정이 조금이나마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평생 못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게임은 계속 할 예정이에요? 정리할 예정입니다.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병훈 씨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게 학교에 주무관으로 와서 왜 말 관리 안 하고 왜 학생을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딴 사람들보다 더 이번 계기로 바뀌세요. 어떻게 아내보다 게이밍 그게 말이 진짜 못하네요.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훈, 김하은 부부 입장해 주세요. 저의 재산 그나마 있는 거 좀 지켜보고 싶고요. 한 푼이라도 좀 챙겨야겠다라는. 옆에 없으면 연하는 거예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캠프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캠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내 김하은 씨는 남편 김병훈 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혼 의사가 있어서 이 캠프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아내 측부터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남편분의 규칙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가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부족함과 동시에 게임에 무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소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게임만 하신 게 아니라요. 부부관계 도중에 이제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는 오디오가 여러 차례 나왔고 그중에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5천만 원 돼야 된다. 5천만 원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5천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서 달라고. 네. 그 얘기를 하던데 부부관계 도중에 게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기. 아, 있어요? 예. 외부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 얘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걸 구해야 되니까. 잠깐만. 타임. 만약에 이혼한다라고 하면 그거 귀책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단순히 아주 일회성이냐 아니면 약간 반복이 됐느냐가 좀 중요하긴 해요. 게임이 생기고 나서 3년 정도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그 3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예. 3년 정도. 야, 이혼 사유 되겠네, 이거는. 그러면 무시한 적이 많습니까? 게임 캐릭터로 구해준 적이 더 많습니까? 무시를 하면 오히려 더 와이프가 싫어했어요. 왜냐면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 이미 알람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그러면 게임 캐릭터를 구한 거네. 빨리 꺼 이래서 그냥 끄죠. 되게 신종 귀책사유, 신종. 트렌드 하신 거예요. 네. 이 사유로 인해 가지고 위자료 청구가 될 거예요, 상대방이. 위자료 2천 이러면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요. 1,000. 반만 줄이자. 네. 2천이면 1,000으로. 900? 500. 500. 우리도 살아남는 방법은 뭐다? 야, 너도 문제 많았잖아. 네. 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자, 위자료 5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과하다라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적하셨던 부부관계 중에 게임 캐릭터가 공격받고 있다는 그 알람이 울립니다. 걔가 이제 공격받아서 잘못되면 회복시키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골든 타임이 있어요. 걔를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걔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중에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게 이제 알람이 울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쪽은 아예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니 근데 그 골든 타임이 한 번 있었다고 하면은 저희도 이렇게 웃어 넘기겠습니다만 3년 내내 그렇다고 합니다. 3년 내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부공개할 때마다 3년 동안 이러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본인만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필리포 공격도 좀 방어했다라는 면 좀 과했죠. 사실 과했죠. 네. 고 인정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정이 좀 있었다라는 게 저희가 이런 얘기 사실 하기 싫었는데 아내가 또 술을 좀 좋아하시거든요. 술을 또 많이 마시시면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계신 남자분을 뽀뽀를 해가지고 그 앞에 계신 남자분을 뽀뽀를 해가지고 진짜 정말 짜증났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합의금을 또 물어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내분이 또 노래를 좋아하세요. 막 새벽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잘 모르는 남자들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말도 시키고 그런 좀 위험한 상황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죠? 네. 그럼 왜 대리로 안 갔어요, 근데 나? 내가 가는데 어딘지 알지? 사실상 조금 포기한 면도 있어요. 근데 같이 가자고는 말을 잘 더 많이 들어서 얘기해요, 저는. 곱게 들어오면 되는데요. 꼭 술 먹고 난 상태면은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아무리 싸워도 가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그래 봤는데 그 데리고 오기 전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전까지는 절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말을 했어야 됐을까, 그냥. 또 아내가 그게 남편이 조금 싫어하는 게 만취돼서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남편분은 조금 좋을 때 사실 뭐 이제 남편 그럴 홍로전이야? 수도 있는데 홍로전이냐고. 아닙니다. 더 많은 거 알지? 훨씬 많은 거. 네. 입 다물어, 그냥. 여기서 나 진짜 화나니까. 조용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정님이 떨어지게 하지 마라. 아니 저런 게 있으시구나. 제발. 술 먹고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말을 해서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내가 위자료는 주는데 한 푼이라도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흠잡을 데가 그거밖에 없어서. 따라서 저희가 남편별 귀책 사유를 저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5천만 원 좀 과하고 좀 이제 깎아서 어느 정도로 남편은 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하영 씨가 뭐 되게 억울한 게 좀 있는 것 아니, 같은데. 억울한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뽀뽀한 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한다 이런 게 저도 진짜 완전 다 얘기를 안 한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야기 하셔도 돼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전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창피해요. 김병훈님은 지금 아이 육아에 대해서 진짜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주저넘게 조금 얘기 들어오면 아이 육아를 한번 일주일 동안 혼자 한번 키워보세요. 그럼 어떤 일인지 이해하고 저도 한번 미국에 유학할 때 와이프 엄청 이렇게 하고 제가 2달 동안 아들 하나 키워본 적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침부터 잘 때까지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근데 자그마치 아이가 몇이죠? 셋이요. 셋은요. 하나 지금 초등학교 아이 하나 기르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지금 사람인지 무슨 정말 동물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우울증이 심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춥다 딸. 그때 유일하게 도와줄 분이 바로 누구겠어요?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전부 다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눈물값을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얼마를 지금 드릴까요? 사실상 마음은 1억이지만 그래요? 예. 마음은 모든 가지를 다 주고 싶죠. 현 시점에서 진짜 2천. 2천? 네. 괜찮아요 그러면? 네. 그 정도로 그러면. 네. 어떤 돈을 받아도 부상이 안 됐고.
그 돈 받고 안 보는 게 나아요. 네. 그냥 안 보는 값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안 보고 그 돈이라도 받아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왜 조금 더 줘야 되냐면 고등학생 때 말 관리하랬더니 왜 도대체 고등학생을 왜 그러신 거예요? 고등학생을 그 고등학생인데. 일단 그 책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났고요.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녀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 김병훈 씨는 아내 김하은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유를 좀 내가 차후에 먼 미래를 계획했을 때 아내와 함께 있다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내 김하은 씨는 남편 김병훈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현재 이혼해서 한 50%입니다. 결혼은 꼭 할 것이다. 네, 그래도 결혼은 꼭 할 것이다. 그거는 실수가 맞아요. 그거 다시는 생기면 안 되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었던 네, 상황이고 제가 제 자식이어도 그렇게 사다리 똑같이 꾸준하게 달라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내가 알아서 부족하면 채우고 할 테니까. 그래, 뭐 뭘 그래야.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뭐 더 잘한다고 했. 네. 참은 그 14년이 아까워서. 네? 네? 이렇던 저렇던 좀 잘해주세요. 더 책임감을 갖고 딴집하고 다르잖아. 네. 두 분 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이렇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 쪽 요구 사항인데 말하는 나도 좀 그런 약간 늦잠을 좀 자는 경우가 있어서 말만 그래서 애들 또 등원을 해야 되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본인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눈이 금방금방 떠지고 그러지만 이 사람 젊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또 얘기해? 아닙니다. 저도 뭐 크게 바라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에 가질 말았어야지. 왜 말... 그래서 충분히 잠을 주무시되 등원에 너무 쫓기는 시간, 네. 그렇죠? 그러지만 그렇죠.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겁니다. 밤에 네. 제발 같이 일찍 자자. 네. 같이 일찍 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외부 활동, 단체 활동, 5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 2개가 그 지금 총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주, 가지, 오이, 연구회. 두 번째가 여주, 가지, 공선회. 그렇죠? 그리고 총무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나요? 네, 그렇죠? 1년 남았어요. 네. 그게 이제 끝나면 그러면 이제 연임해서 총무까지는 이제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네. 좋아하시네? 네. 다만 공선회 거기는 이제 또 회장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큰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겠다. 총무가 사실은 일이 많아요. 이분이 야망이 있어요. 이런 커리어가 쭉 쌓여서 나중에 조합장에 한번 간다 이게 있는데 여주 간암면 한번 접수를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회장은 좀 돈도 회비도 더 내고 씀씀이가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없어요? 이제 기분을 뭐 본인이 이제 내겠지. 아이고 오늘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와 막 김병훈 뭐 이거 있다. 가지.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어요. 간암 농협 청년조합원. 그건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니래요. 지금 임기를 2년 맡았는데 2년 뒤에는 2년 뒤에는 그렇죠. 아, 2년 뒤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축출되는 되니까.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네, 첫 번째는 게임 현질하지 않고 게임 앱 삭제하기입니다. 아, 게임 이제 좀 정리해야죠. 그 정말 재밌게 해왔는데요. 지금 와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질려졌어요. 질려지고 아니 게임만 생각하고 보면요 질려졌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놔야죠. 어플은 삭제할 거고요. 그리고 게임도 사실상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정리할 하고. 시간을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게임만 안 하면 그 게임하는 시간에 다 가능합니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네. 네.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핫한 맛집 엄청 많아요. 맞아. 성수, 합포 이런데 너무 좋아할 거예요. 빵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잘 또 만들어요. 아 실제로 잘 만드세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보다 또 그렇지 남의 빵을 먹어야지. 김경훈 씨랑 좀 매를 벌어요. 아, 좀 빵 사주라니까 빵을 잘 만든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그러니까.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약간 뭐가 걸려 조금씩. 그거 뭐 당연한 건데 그걸 뭐하러 얘기했나 싶어요. 좋은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금액 아까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요. 그러면 얼마 하면 돼요? 큰 게 오나? 네. 저희가 생활비를 고정된 날짜에 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건 금액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에는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건 550이었어요. 원래는 상담할 때 550이었어요. 원래는 상담할 때 그런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한 400 받을까요? 남편이 힘들까요? 380 받을까요? 하면서 계속 금액을 저한테 이게 낮춰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얼마 하면? 이거 딱 고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겠네요. 최종적으로 한 380만 원 정도. 네, 매달 고정되는 걸로 딱 금액을 주시는 게 어떨지. 사실상 380에 이제 포함되는 금액이 중요한데요. 공과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하면 내가 말하는 거 네. 그런 집을 파는 게 맞아. 아니 이사를 그게 가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알려면 오빠가 정말 다달이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많이 주면 좋은 집에서 살겠지. 근데 많이 안 주면 작은 집으로 가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아내 얘기는 꼭 큰 집에서 안 살아도 안 살아도 된다. 대인배적인 면모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병훈 씨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성수기 때 조금 비축을 해놨다가 매달 좀 고정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380 말고 300 이상은 어떻게든 챙겨드릴 그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300을 고정된 금액으로 주신다면 집에 그 이자 상환하는 거를 빼고 뺍니다. 남편분이 얘기하는 건 생활비나 학원비 그러니까 공과금 빼고. 네,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사가 더 잘 되면 좀 더 드리고. 그렇죠. 네. 그거는 하는데 미니멈이 300이다. 네, 그러면 300을 고정된 날짜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 늘 사랑한다고 말은 표현 못했지만 항상 늘 사랑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그래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니까 우리 하은 씨가 애기 아빠 우는 거 처음 봐요. 원래는 눈물이 흘릴 게 아닌데 저를 사랑해주는 와이프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와이프인데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한대요. 그냥 오빠도 자기가 가장이기 때문에 더 그 책임감이 어깨가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불신이 거의 99%. 네. 가서 집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1%의 마음.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병훈, 김하은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